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딕스 스포팅 굿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농구,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용품을 판매를 하는 곳인데요. 미국 최대의 스포츠 용품 소매 업체입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의 주가는 지난 5년간 무려 1000%가 상승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10배가 오른 건데요.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강조하고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매장 내에서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매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딕스 하우스 오브 스포츠라고 하는 특별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이 매장에서 딕스 스포팅 굿즈의 전략과 미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장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이 매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건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딕스 스포팅 굿즈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과정을 보면 딕스 스포팅 굿즈의 창업자인 딕스텍은 1948년 18살의 나이로 뉴욕주 빙햄튼에 있는 한 군용 물품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딕스텍은 낚시를 매우 좋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에게 낚시 장비 사업을 제안을 하는데 사장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아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딕은 바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가 이제 쿠키통에 모아뒀던 $300를 주면서 내가 직접 해봐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딕은 이 빙햄튼에 작은 낚시용품점을 열었고 오늘날 미국 최대의 스포츠용품 소매업체가 시작됩니다. 18세에 낚시를 좋아하던 청년이 할머니의 응원으로 시작한 기업이 바로 딕스 스포팅 굿즈입니다. 딕은 창업한 지 4년이 지난 1952년부터 판매 품목을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웨어나 캠핑 장비, 피크닉 용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딕의 아들인 이 에드 스택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1984년에 이제 아들이 회사를 받아서 아들이 CEO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이 뉴욕 북부에 단 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판매 상품이 더욱 확대가 됐습니다. 이 스포츠 및 아웃도어 장비를 팔기를 시작했고 또 운동복과 신발도 팔았습니다. 1994년에 본사를 이제 피츠버그로 옮기게 되는데요. 빠르게 성장을 해서 1996년에 50번째 매장이 문을 열고 1984년에 2개 매장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12년 만에 매장을 50개로 늘렸고 4년 뒤인 2000년에는 100번째 매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티커 DKS로 상장까지 성공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경쟁사였던 스포츠 어소리티의 매장이 384개로 거의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매출도 그리고 훨씬 더 많았던 기업인데요. 하지만 이 딕스 스포팅 굿즈가 2004년에 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2007년에는 이 골프 전문 소매 업체 골프 갤럭시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인수하면서 인수합병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500번째 매장을 열게 됩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이 경쟁사였던 이 스포츠 어소리티가 온라인 전환에 좀 뒤처지면서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딕스는 여기서도 이제 기회를 찾았습니다. 스포츠 어소리티의 지적재산권, 이 IP를 구매를 해서 엄청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미래를 위한 이 발판을 마련했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추락을 할 때 딕스는 온라인을 강화하면서 살아남아서 미국 최대의 스포츠용품 소매업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2018년 2월 15일에 이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17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딕스의 자회사였던 이 필드 앤 스트림에서 이 총기를 구매했고 당시 19살의 학생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딕스는 이에 이 총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중단을 했고 예전에는 이제 총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그래서 총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이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팬데믹이 찾아오게 되는데 온라인을 강조했던 덕에 이때도 이커머스 매출이 28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019년 대비 100% 증가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아들인 이 에드 스택은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로렌 호버트가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보여드릴 곳입니다. 이 딕스 하우스 오브 스포츠 매장입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는 2021년부터 이처럼 혁신적인 이 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매장 대비해서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체험형 매장인데요. 아직은 좀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이 하우스 오브 스포츠 매장을 16곳 더 열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집중해서 더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가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장 한편에는 1948년 뉴욕 빙햄튼의 딕스 스포팅 굿즈의 첫 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게 이제 첫 번째 매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욕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맨하튼에서 2시간 반
3시간 가까운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서 현재 위치로 온 건데, 그래서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꽤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도심에 좀 만들기는 적합하진 않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장이라고 하는 뉴욕 빙햄튼에서 지금 현재 매장에서 이제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여기서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빙햄튼에 나오는 거죠. 실제로 매장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를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나이키의 큰 진열장을 만날 수가 있고요. 이쪽부터 보면 지금 다양한 상품들을 좀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은 먼저 남성용품을 판매하는 곳들입니다. 저기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발, 골프, 그리고 아웃도어, 그리고 팀 스포츠, 이렇게 다양한 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라든가 그리고 신발도 나이키의 신발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다 나이키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매장입니다. 여기는 온러닝의 운동복들이 좀 판매가 또 되고 있네요. 여기는 지금 골프 피팅룸인데요. 골프 채들, 이렇게 골프 채들을 판매하고 있고, 골프 용품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공들이 많이 있네요. 뉴욕이라서 뉴욕 공도 있고, 골프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한쪽에서는 지금 피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쳐보고 거기에 맞는 피팅을 또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54.99달러 정도 되네요. 여기 골프채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건 좀 멋지네요. 뉴욕 양키즈 골프백인 것 같은데, 여기 채도 예전에 방송할 때만 말씀을 드렸죠. 이 명장 복희가 만든 타이틀리스트의 어프로치, 여기는 함께 골프화를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게 피클볼입니다. 피클볼. 예전에 스케쳐스를 소개해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클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입니다. 피클볼. 그리고 이쪽에도 골프 옷들이 좀 많이 이제 또 전시가 돼 있고, 여기는 운동, 이제 뭐 트레드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낚시, 처음에 낚시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낚시로 시작한 매장답게 낚시 관련된 용품들도 좀 있고요. 뭐 자전거도 여기 위에 걸려 있습니다. 한 250달러 정도 보통 낚싯대가 판매가 되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이거는 낚시복. 함께 보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용품들을 다 판매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상 스포츠와 관련된 이 용품들도 이렇게 좀 판매가, 여기 329달러네요. 이거 집 앞에 호수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집 앞에서 좀 탈 수가 있겠죠. 패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실제 잔디가 또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축구화를 여기서 이제 좀 신으면 실제로 이 축구화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축구화가 이렇게 전시가 멋지게 되어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야구를 체험할 수 있는 존인데요. 실제로 케이지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야구 배팅을 하고 내 야구의 실력을 좀 가늠해서 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실제로 이건 다 유료고요. 15분에 15달러, 30분에 25달러, 60분에 40달러 이렇게 비용을 내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소프트볼입니다. 소프트볼을 위한 이 헬멧 같은 것들이 좀 판매가 되고 있고, 소프트볼 글러브들. 소프트볼은 이렇게 좀 양말을 알록달록하게 신는 게 뭐 유행인가 보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 전해 드렸던 기업인데, 예티와 스탠리가 함께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예티. 예전에 스탠리가 없어서 못 살 때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다양하게 예티와 스탠리, 이렇게 두 제품을 또 한 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는 모든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인 딕스텍이 처음 시작했던 낚시 용품은 물론이고, 이 축구나 골프, 야구 등 모든 스포츠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없는 용품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의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이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많은 상품을 또 이렇게 모아서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데요. 최저가 보장, 그러니까 베스트 프라이스 개런티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만약에 완전히 똑같은 상품이 이 아마존이나 메이시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곳에서 더
싸게 팔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격에 맞춰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딕스 스포팅 굿즈에서는 검색만으로도 가장 최저가의 모든 물품을 싸게 살 수가 있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싸게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주 매력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부터 도입한 매장이 바로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 딕스 하우스 오브 스포츠입니다. 일반적인 딕스 스포팅 굿즈 매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매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보통 매장은 5만 스퀘어피트 정도인데 여기가 한 12만에서 14만 스퀘어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매장이 한 1,400평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한 3,000평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 골프 시뮬레이터, 또 어떤 달리기 트랙이랑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조 잔디 구장과 같은 어떤 경험의 공간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은 놀이의 목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암벽 등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좋은 장비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코치를 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제로 한번 코치가 같이 함께 보여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뭐 배팅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야구 타격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스윙을 하면 이 센서가 타구의 속도와 궤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피팅 존도 있는데 골프 피팅 존도 같은 원리로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피팅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클리츠라고 하는 300종이 넘는 이 스파이크화를 모아놓은 구역도 있는데요. 바닥에는 실제 잔디가 있어서 신발을 신고 이 착용감과 기능을 또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조절해주는 서비스 존도 있는데 이 테니스 라켓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 또 유료 시설들인데요.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15달러를 내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달러를 내고 15분 동안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밍으로 오르게 될 건데요. 이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1회 예약을 했거든요. 이게 1회에 15달러입니다. 그런데 뭐 30일 이렇게 예약을 하면 25달러에 예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라도 이용을 할 생각이면 아마도 30일을 결제해서 뭐 이렇게 자주 좀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클라이밍을 하기 위해서 이 매장을 자주 방문해라. 그리고 매장에 와서 돈을 쓰라. 뭐 이런 거죠. 지금 저기는 이제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고 전용 신발을 줍니다. 그래서 전용 신발을 신고 이제 옆으로 와서 여기에서 이 암벽을 오르게 되는 겁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지금 뭐 4가지 종류로 좀 나눠져 있고요. 클라이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난이도로 한번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연평균 이 매출이 평균적으로 한 3,500만 달러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한 25% 그리고 4년 이내에 투자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 매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필드하우스라는 매장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필드하우스 매장은 기존 매장에 일반 매장을 좀 리모델링해서 체험 요소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매장에 이러한 이제 케이지 같은 것들만 넣는 것들이 이제 좀 필드하우스 매장을 또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매장처럼 대형으로는 안 만들면서도 이 같은 이제 체험 공간을 이제 좀 넣어서 일반 매장에 확장에 좀 적합한 모델들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당 한 연매출이 한 1,400만 달러 정도가 나오니까요. 크기로 비교하면 이 현재 있는 이 하우스 오브 스포츠 매장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매장들이 또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실적을 보면 어떤 기업인지 더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딕스 스포팅 굿즈를 포함한 스포츠 용품 시장 규모는 총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이 딕스의 시장 점유율이 9%에 달합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츠 용품 소매 업체 가운데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해서 0.5%포인트가 더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 연간 매출액이 134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스포츠 장비가 매출액의 36%, 운동복이 33%, 신발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있는 이 신발 부문의 매출 성장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이 신발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다양한 브랜드들을 비교할 수 있는 공간에서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5%가 증가를 했고 동일 매장 매출은 5.2%가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또 배당 규모를 10% 확대를 해서 주당 4.85달러를 배당을 합니다. 다만 올해 실적 전망은 약간 불확실성이 좀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 관세 때문인데요. 딕스 스포팅 굿즈는 관세로 인해서 이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에서 3%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전망치가 2.5%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전망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드스텍 딕스 스포팅 굿즈 이사회 의장이 발언을 한 게 있는데, 이 관세가 부과되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확실하지가 않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일에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5% 넘게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열리는 이 라이더컵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2028년에는 LA 하계올림픽이 또 열립니다. 스택 의장은 스포츠의 순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은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딕스는 올해 약 10억 달러를 투입해서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하우스 오브 스포츠 매장 16곳, 그리고 필드하우스 매장 18곳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스포츠 용품 체인 딕스 스포팅 굿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경쟁사들이 추락할 때는 온라인에 적응해서 살아남고, 또 팬데믹 이후에는 오프라인 경험 매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국 경제 소비 심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방송 역시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 판단하에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배경 올가을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